여기 안 된다.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전보내기 해서 뭐지? 안녕하세요. 왜 이게 쌤 그거 안 되지? 수라.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발달, 엄마들이 많이 관심 있는 발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쌤이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저도 그냥 보통 엄마잖아요. 보통 엄마였기 때문에, 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똑똑한 거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에 대한 그런 시각이 굉장히 넓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내가 보통 엄마였을 때, 엄마들이 생각하는 똑똑한가, 진짜 우리 아이가 나가서 사회에서 쓰이는 그 똑똑함이 다르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아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예쁘다 해주셔서 더욱 반가워요. 예쁘다고 하셨어요?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두 분 어쩜 이렇게 예뻐지시냐면, 그래서 오늘은 똑똑한 엄마는 약간 부제로 우리가 이렇게 했어. 똑똑한 엄마는 아이의 발달을 이렇게 키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생각하는 똑똑함이 뭐예요? 보통 엄마들이 생각하는 똑똑함이 뭘까요? 진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정윤 선생님 들어왔어. 엄마들이 보통 생각하는 똑똑함 뭘까요? 난 진짜 궁금해요. 엄마들이 생각하는 똑똑함과 내가 생각하는 똑똑함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마미님들이 생각하는 똑똑함이 뭐예요? 맞아. 저의 진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뭐예요? 엄마들이 생각하는 아이의 똑똑함 뭐라고 생각해요? 채팅 쳐줘보세요. 이거는 서로 생각을 하면서 주고받아야 이게 진짜 나한테 깨우쳐짐이 되게 크더라고요. 오케이 마유가 생각하는 똑똑함 뭐예요? 나를 만나기 전에, 나는 그런 지점들이었지. 은유리가 책 육아를 하면서 내가 똑같이 이제 막 신체가 일부 나오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래서 그 책을 보자마자 은유리가 9개월 때 딱 자기 배를 딱 가면서 배꼽을 막 찌른 거야. 내가 배꼽 책, 말을 할 줄 모르는 9개월이지만 말을 할 줄 모르지만 배꼽을 찌를 줄 알고 내가 박수 치면 박수를 따라하고 다른 애들보다 좀 빠른 거야. 그런 게 인지가. 인지적인 그렇지. 것들. 여기 말도 잘하고 말 잘하고 글자 빨리 되고 한글 빨리 되고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요. 말 잘하는 아이요.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아이 총명하달까. 눈빛부터 다르더라고. 말 잘하고 어휘가 남다르고 단어를 맞추고. 선생님 그렇게 정답을 이야기해 주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새로운 걸 보고 말하고 표현할 때. 그럼요. 선생님은 조용히 해주세요. 선생님은 정답 이야기해 주시네요. 인지 발달이 빠를 때. 보통 엄마들이 생각하는 건 지능인 것 같아요. 맞죠. 인지 발달이 빠를 때. 말을 빨리 하거나 저 집 애가 약간 이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한글, 숫자 이런 거 스스로 떼고 약간 좀 영재 같잖아. 그치. 내가 봐도 그럴 때는 좀 부럽지. 맞아요. 아직 어린데 어른들 말을 잘 이해하고 눈치 빠르고 행동할 때. 우리 다인이는 서로 갑니다, 선생님. 아까.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엄마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주로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 보는 똑똑함이란 발달 전문가가 보는 똑똑함은 뭘까요, 여러분? 인지 발달, 말 잘하는 아이가? 나는 일단 그거는 그냥 약간 타고난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 발달은? 그렇죠. 그런 지능적, 인지적 발달, 뭐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각기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트레이닝을 하면 많이 높아질 수도 있고 조금 트레이닝 덜한 아이들은 조금 덜 낮은 채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내 느낌은 숫자야, 숫자. 그냥 그런 가르쳐주지 않아도 혼자서 한글을 깨우치는 아이도? 아기 때는 좀 쉬워요,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고기능적인 지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르치지 않아도 혼자서 알아서 척척 잘할 때, 한글을 뗀다.
예를 들어서 이건 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응, 1에서 1000까지를 다 읽을 수 있고 응, 가에서 가나다라 다 할 수 있어. 응, 근데 응. 잡해요. 똑똑해요? 아니죠. 그쵸? 응, 이 마지막으로 똑똑함을 한 응. 끗이 딱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아, 사회적 기능이 좋아야 돼요. 아. 사회적 그 기능. 선생님이 보는 음. 똑똑함은 사회적 기능이 높은 아이예요? 이 지능을 어. 사회에서 잘 펼칠 수 있는 아이. 지능이 있고 음. 그 지능을 사회적으로 펼치는 것까지 할 줄 그렇지. 아는 아이가 진짜 똑똑한 그렇죠. 거다. 그렇죠. 그게 어, 자기의 약간 뭐 조금 응, 약간 이런 단어들이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응,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알고 응. 그 자리에 쓰임을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아이. 말이 어려워. 어렵죠. 어려워. 어렵죠. 어려워. 165 IQ 이야기해 줄까요? 지금 내가 하나 질문할게. 엄마들이 이 얘기 했어야 돼. 지능을 그러면 내가 가진 지능은 타고나는 거예요? 일정 정도? 좋아요. 음, 지능은 타고나는 거예요. 그 타고난 지능으로 그거를 펼친다. 음. 이 펼치는 게 왜 중요하죠? 135의 고졸이 있을 수도 있고, 음, 135의 의사도 있을 수 있고, 음. 135의 의대를 갔지만 자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풀어 설명해 주세요. 135라는 지능을 가진 아이여도 똑똑하지? 똑똑하죠. 매우 똑똑하죠. 135의 지능이라면 음,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 145까지도 갈 수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런 아이가 수능 공부를 하다가 응? 나는 공부가 내 취향이 아니야. 음, 그만. 음, 고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물론 그게 그렇다 해서 아, 이 아이의 삶이 안 행복하냐?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음. 결국에는 작곡가가 되었거든요. 아, 그럼 안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내가 너무너무 즐거운 나의 음, 두뇌의 활동은 작곡이었던 거지. 음. 그러면은 작곡가가 되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벌어. 음, 135의 고졸에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학위는 없을지언정 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갖고 태어난 지능을 잘 펼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들이 생각하기엔 음, 고졸이 아니어서 펼치지 못했지. 음, 이 이야기는 우리 신랑입니다. 음, 음, 우리 음, 신랑과 우리 음, 신랑의 양대 산맥인 음. 의사 그 뭐지 형? 사촌 어, 동생이 있어. 어. 둘 다 똑똑하거든. 네. 근데 그분은 의사가 되었어. 음.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성공한 건 얘지. 그치. 성공한 건 얘죠. 어, 그런데 신랑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음, 내 인생에서 너무 해보고 싶은 작곡가를 많이 했고, 음, 그리고 충분히 누렸어.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음, 즐거워. 그럼 우리 신랑 인생도 성공한 거죠. 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똑똑함이거든요. 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음, 작곡을 잘하니까 음, 작곡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음, 오케이. 음, 그런데 음, 똑같은 135여도 음, 나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 음. 너무너무 그게 나의 소망이야. 그리고 그치. 내가 그걸 잘하는 거가 내 인생에서 너무 빛날 것 같아. 어. 그래서 의사가 되고 외상센터를 만들고 어. 이름을 펼쳐. 그럼 그 사람은 135지만 사회적 기능을 다 하는 거지. 거기까지 가야 똑똑하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135만 가지고 음, 한글 더 빨리 떼고 공부를 잘하는 것까지는 음, 똑똑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근데 또 다른 음, 측면에서 135여서 음, 엄마가 너무너무 트레이닝을 잘해서 음, 학교까지 갔어. 음, 의대까지 되었어. 음, 근데 내가 이 의사가 하는 것이 내 삶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지. 나의 자존감이라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음, 그럼 나는 의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음, 이 의사 생활을 못 할 것 같아. 음,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신랑처럼 작곡을 하면 되지라고 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선택지가 없어서 자살하는 애들이 깨먹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자살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치.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음, 우리 아이의 지능이 음, 자기가 펼쳐져야 되는 순간이 어디고 음, 내가 그걸 잘 펼쳐서 사회적 기술을 잘 쓰고 있다. 음. 이러면은 똑똑함이지. 왜냐면 엄마들은 똑똑하면 성공할 거고,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거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으로 귀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모두가. 맞아. 그럴 수 있죠. 근데 행복이 우선이에요. 행복이 우선이지. 내 아이의 지능이 맞아요. 어디든지 간에 80이든지 간에 응, 130이든지 간에 그치. 110이든지 간에 우리 아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지점을 잘 알고 있다. 어. 이런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답이네. 내가 행복할 자리를 알고 그럼, 내 자리를 잡고 그럼. 뻗는다. 잘 잡고 뻗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랑 얘기하면서. IQ가 160인데 사회복지사를 한대. 우리나라에서 뭐 한두 명? 한 명?
아니야, 전 세계에서 진짜 0.0001%예요. 전 세계에서 0.001%래. 162인데, 근데 그분이 뭘 하냐? 세계 뭐 뜻을 펼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를 한대. 근데 진짜 똑똑하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자기에게 맞으니까. 그리고 음,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 자리가 음, 아니 러브콜이 없었겠어요? 음. 하버드에서 러브콜 없었겠어? 그렇지. 각종 영역에서 다 데리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배포는 뭘까? 행복, 자기 어, 자존감, 주대. 그럼요. 자기는 사회복지사를 했을 때 굉장한 자기 인생에서의 이 찬란함이 느껴졌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난 그 사람 되게 똑똑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음. 찾아간 거구나. 그렇죠.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야. 157인데 행복한 선생님. 뭐가 157인데 행복한 선생님? 선생님 157이십니까? IQ가? 선생님 IQ 와, 157이에요. 진짜요? 와, 선생님, 그러니까 그래서 똑똑하시고. 더 잘하시는구나. 좋아요. 멋지십니다. 놀랬어. 그러면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능을 펼치기 위해서 신념, 어떤 지능을 펼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지능을 펼치기 위한 어. 조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맞아요. 이야기를 바로 하냐면, 올려오네. 와, 사회적 지능을 진짜.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자존감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자기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에요. 음. 자존심과 자존감 매우 달라요. 자존심은 자기의 존심을 높이는 거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 높은 것 하나, 그리고 보통 이야기들 하는 EQ, 감성적 것. 감성을 알고 있고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립과 회복 탄력성.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사회성이 부족한 거랑도 연관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자기에 대한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사회성이 높아져요. 근데 보통 요거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하나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회성을 발달을 시키려면 1차적으로 자기를 먼저 알아야 돼.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게 1번이에요. 어머니 꼭 기억해 주세요. 어머님. 앉아. 그게 무슨 뜻일까?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 선생님의 말에 비르면 네가 고객이 되어서 고객으로서의 입장을 잘 정리를 해야 잘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내가 지금 요 순간에 느껴야 되는 느낌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표현도 잘하고 그치. 그리고 그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사회성이잖아. 여기 라이브 방송 뒤쪽에서 또 계속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뒤에 발달법에 대한 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봐 주세요. 또 뭐 이해가 안 되면 또 계속 들어야지.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맞아. 선생님이랑 계속 붙어 있으면서 이게 약간 좀 무슨 요즘 솔루션 육아라고 하죠. 그래서 솔루션 육아는 쉽잖아요. 언어 발달하기 위해서 플래시카드를 하세요. 걸음마를 걷기 위해선 걸음마 보조기를 끌고, 어떤 방법이 탁탁탁탁 사회성을 발달시키려면 감정 카드를 보고 표정을 연습하세요. 사회성 길러집니다. 뚝딱! 너무 쉬워. 근데 나 다 하지 말라 하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이 어려운 이유는 엄마가 생각을 해야 되고, 사실 내 아이에게 맞춰서 적용을 또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육아의 일상에서 많은 변수, 아이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어떤 솔루션을 적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응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엄마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렵지만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개념을 이해해야 응용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저희는 자꾸 이런 라방을 통해서 자꾸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시야가 넓어지고, 들을 때마다 엄마의 육아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쉬운 육아를 하시게 될 거예요. 맞아. 거기를 믿어요. 라방 저장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아까 지능이 타고난다고 했잖아요. 네. 일정 정도는 타고납니다. 지능이 타고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90으로 태어났어. 그럼 가망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트레이닝을 하면은 110, 120까지도 올라가요. 또 120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그런 뇌를 고민하고 뇌를 쓰는 일을 하지 않으면 90으로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머님들 생각처럼 IQ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럼 지능은 왜 떨어지죠? 머리를 안 쓰면 떨어지죠.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렇죠. 떨어진다. 자극을 주지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자극은 그런 거야. 음. 플래시카드 훈련시키고 그렇지. 엄마가 생각하는 자극은 그런 그쵸. 거야. 아 해봐. 아. 가나다라. 음. 이게 자극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그 선생님이 말하는 자극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 트레이닝을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일반적인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이야. 음. 기억해봐. 기억. 이렇게 음. 트레이닝을 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터부시예요. 어. 그거 외에 음. 그런 기억이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음. 다양한 감각들을 튀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음. 기억을 만져도 보고 쓰기도 써보고 뭐 때로는 빼빼로 가지고 기억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먹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감각적인 것들을 좀 튀어야 돼요. 근데 딱 들었을 때 왜 트레이닝을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초콜릿으로도 기억을 쓰나 그냥 기억해서 쓰나 차이는 없지 않을까? 차이는 왜 없지 이런 않을까? 솔루션 육아를 하면 안 될까? 왜 이런 훈련법을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응용이지. 요렇게 단편적인 것을 배우게 되면 아이들이 응용성에 있어서는 확 떨어져요. 똑같이 사과를 알지만, 사과를 배웠지만, 그 사과가 이 그림 밖에 있는 사과라는 것을 인식시킬 때까지 걸리는 속도. 이거와 그냥 여러 개를 배우다가 이것이 사과라는 걸 나중에 깨치게 된 아이라면, 그러면은 뒤로 가는 속도는 훨씬 빠른 거예요. 조금 이해됐어요? 안 돼요. 안 이해가 안 돼요.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의 감각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 안에서 개념화되어야 되는 거지. 개념을 계속 공부한다고 경험들이 생기진 않거든요. 이해했어요. 아까 몬테소리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은유리가 원기둥을 배워요. 이건 원기둥이야. 근데 그냥 개념을 외운 훈련을 받으면 몬테소리 이 파란색 공만 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 그냥 동그랗게 굴러가는 공도 구고 저 구슬도 구고 사탕 동그란 것도 구인데 몬테소리의 네모난 동그라미만 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똑같이 원기둥을 봤을 때 원기둥 배우면 몬테소리의 그 네모난 원기둥만 원기둥이라고 아는 거야. 사실 이것도 원기둥이고 저것도 원기둥인데 이게 원기둥인지 응용을 못 한다는 거야. 맞죠? 맞죠. 이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에 한쪽 방향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듣는 거야. 그러면 듣기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 오감 맛보고 즐기고까지 다 해보는 경험으로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다 해보는 경험. 경험으로 배운다가 선생님이 말하는 자극이네. 그죠? 맞아요. 완전 100%입니다. 그럼 플래시 같은 그러면 만약에 근데 내가 경험으로 배우는 걸 잘 모르잖아. 이거 어렵다 그러잖아. 집에만 어렵지. 박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플래시 같은 훈련을 하는 게 IQ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만드나요?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는 게 나아요? 오, 되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플래시카드를 하면은 지능이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플래시카드를 하면은 IQ가 올라가나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래시카드를 한다고 이 아이의 전반적인 삶의 지능이 올라가나요?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나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그럼 차라리 뭘 하는 게 나아요? 플래시카드 할 거면 온갖 사탕을 꺼내줘. 온갖 사탕을 꺼내줘? 예를 들자면 아니면 사탕 싫어할 수 있잖아. 엄마들 사탕 그치. 싫어하니까. 그러면 온갖 사과를 꺼내줘요. 온갖 사과를 꺼내. 뭐 플라스틱 사과도 꺼내주고 거기 주방에 있는 사과도 꺼내주고 실질 사과도 꺼내주고 책에 있는 사과도 꺼내주고 사과 글자도 어디 한 구석에 써놓고 이게 다 사과인 거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쪼갈라가지고 입에도 넣어주고 한쪽엔 또 은닉이도 보고 하루에 하나만. 사과 하나만. 다음날은 배. 다음날은 귤. 완전 좋아요. 플래시카드보다 이게 훨씬 더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럼요. 다양한 경험이 많이 생기고 머리에 스냅스 연결이 다양하게 생기는 거예요. 사과 하나만 배웠는데도 그럼 많은 걸 써요. 그럼 정말? 네. 정말. 단어 100개 몰라도 100개 몰라. 단어 100개 몰라도 100개 몰라도 100개 몰라도 뇌 발달은 훨씬 좋아요. 좋아요. 사실 저희가 근데 이 라방을 옥다방을 하면서 안 그래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오늘 좀 막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선생님이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어려운
어려운 얘기를 왜 하냐. 이 마케팅에 사실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솔루션 육아 주면 훨씬 편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 그냥 뭐, 언어 발달 촉진법이라고 했으면 오늘 라방에 한 100명은 들어왔을 거야. 맞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랑 저랑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요. 제 옛날에도 저도 라방을 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아이가 컸을 때, 음. 지금은 내가 가지치기를 해서 우리 아이 주변에 좋은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난 더 이상 가지치기를 해줄 수가 없어. 이상한 아이들 많이 만날 수 있거든. 그럼 내 아이 주변에 이상한 아이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맞아. 그래서 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를 이렇게 하늘이?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시죠? 뉴스에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어떤 어린 시절을 겪으면 그런 사람이 될까? 왜냐면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공부를 잘 해왔을 거고, 정규 코스를 밟아왔을 거고, 누구나 원하는 직업인데, 얼마나 그 정신이, 그것도 짧게 일한 것도 아니잖아요. 교사로 좀 오래 일해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한순간에 자기 인생을 팍 망가뜨리면서, 그렇게 자기 인생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비극적인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 어떤 어린 시절을 겪으면 그런 사람이 될까? 그렇게 다 쌓아왔는데, 그렇게 다 망가뜨릴까? 그렇게 어떻게 잔인한 일을 하지? 라고 물어봤어. 근데 나는 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추측이 안 되긴 해요. 어.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해가 되면 문제자지. 이해가 참 안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자면 그런 거이지 않을까? 본인의 세상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 나의 존재 감각도 없고 나의 존재 감각이 없으니 너의 존재 감각도 없고 너의 존재 감각이 없으니 이 세상의 존재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칼로 그렇지. 이렇게 아무것도 존재에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치. 이해는 나도 안 가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의미가 없는 상태다. 자존감인 거네요. 그쵸. 자존감에 많이 무너지고 자기가 우울이 되게 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이 매우 심하면 인지 기능 능력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도 좀 저하가 되어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에 판단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의 연장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맞아요. 어찌되었던 그 아이가 자기가 정말 자존감이 탄탄해서 내가 선생님으로서 해야 하는 소명이 되게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파릇파릇 빛나는 사람으로 컸다면 그랬다면 학교 교사를 하면서 우울이 그렇게 심하게 왔을까? 이게 자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합당하지 아까 그런 지능을 펼치는 자리를 자기가 잘못 골랐다는 거네. 네,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생각할 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 해왔잖아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 엉덩이 힘이 강하다는 거잖아. 정신력이 강한 것 같거든. 정신력이 강하고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이 끈기가 있고 정신력이 강하고 스트레스에도 좀 강하고 잘 버텨내니까 그런 공부를 끝까지 해내서 성적이 좋잖아. 그거는 학교와 학습이라는 거 안에서만 그렇지. 친구 관계는? 학교 선생님과의 스트레스는?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때로는 윗사람이 괴롭히기도 하잖아요. 괴롭히지 않는데 괴롭힌다고 느껴지는 지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힘들이 다 어디라고? 자존감, 그리 회복 탄력성, 공감력이에요. 내 감정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선배가 왜 그런 일이 나한테 시키게 되는지에 대한 공감력 없을까?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건데 단순하게 학습만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이 인생에 나는 안 좋아.
여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일상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의 한계가 있어서 단어카드, 플래시카드를 보여주고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확장시켜주는 건 어떤가요? 저는 어머니 음.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플래시카드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플래시카드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10분에 앉아가지고 2,000장을 보여주고 이런 그래서 트레이닝적인 거를 트레이닝을 이야기하는 말하는 거지. 단어카드는 활용을 해도 저는 돼요. 많이 샀습니다. 네. 단어카드를 활용하라는 것이지, 이제 트레이닝, 앉아서, 10분 앉아? 이거 봐야 돼? 이런 거를 말하는 거지. 훈련시키는 걸 말하는 거지. 저는 옛날에 과거에 이야기를 하자면 단어카드를 사서 집에 있는 물건들과 매칭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없는 것들은 일부러 사주기도 했어요. 이런 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저런 왜 한 번에 세우는 거. 테라리움? 그런 작은 피규어들 일부러 사가지고 이렇게 매칭시켜주기도 했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거는 매우 적극 추천합니다. 다만 그림으로만 습득되지 않게끔 노력하셔라. 이런 이야기고 그렇지. 트레이너만 너무 하지 마셔라. 이런 이야기. 그렇죠. 요즘 솔루션 육아라고 아예 명칭이 나왔어요. 그 솔루션 육아라는 게 그냥 육아서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육아서의 그 개념과 진짜 주는 그런 진리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육아서의 방법만 따라 키웠을 때 벌어지는 일. 그게 훈련시킨 지능이 진짜 지능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웩슬러도 훈련시키면 130이 나와요. 근데 그게 진짜 본인의 지능이냐 이 말인 거지. 그렇게 공간 추리 능력 이런 걸 하는 게 도움은 될지언정 그거를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죠? 안 되죠. 확장이 될 리가 없지. 거기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능 숫자, 너 몇이야?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요 정도의 커리큘럼,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게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숫자에 자꾸 엄마들이 이렇게 매몰되면 솔루션 육아가 너무 매력적이지. 그러면 당연히 솔루션 육아가 매력적일 수밖에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자존감, 그릿 이런 게 영유아 시기에 알 수 있어요? 표가 잘 안 나요. 아예 몰라요? 아예 모른다기보다 표가 잘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내가 이거는 장기적금이라 표현을 해요. 자존감은 영유아기 때부터, 영아기 때부터 유아기, 아동기까지 조금 정립을 했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빼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때 드러난다? 이 말이요? 드러나요. 확. 왜냐면 부모님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학교 생활에서 공동 생활을 온전히 다 해야 되거든요. 이때 정확하게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다 드러나요. 어떤 식으로 드러나요? 궁금해. 일단 무너지는 아이들은 학교를 조금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이 생활이 왜 해야 되는지 자기가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우리 조에서 내가 하지 않은 조에서 뭔가 실수를 한 거를 우리는 연대 책임지잖아요. 학교를 가면.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게 자존감 낮을 때 그래서? 매우 직결됩니다. 처음 알았어. 영아기 때는 어떻게 자존감을 올려줘야 되나요? 애착이죠, 어머니. 영아기 때는 애착을 높이는 것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할 거이긴 한데 그런 거. 공감력. 공감력을 많이 높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 뒤에서 이제 공감력을 어떻게 높여주냐 이런 것도 살짝 얘기를 할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생각하는 말 잘하는 아이가 근데 육아서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말 잘하는 아이가 똑똑하다고. 이게 엄마들, 그러니까 맞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선호 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똑똑한 아이가 말 잘할 수도 있다. 또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말 잘하는 아이가 무조건 똑똑하다가 아니라 말 잘하는 아이는 언어 발달력이 높다. 나머지는 놔줄 수 있죠. 그거를 무조건 1대1 관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말 잘하는 아이가 똑똑하다가 아니라 똑똑한 아이가 말을 잘한다. 그러면 말 잘할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럼 똑똑한 아이는 어쨌거나 인지 능력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죠. 높죠. 그러면
아까 어떤 그런 훈련들을 아하.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인지력을 올려주면 두뇌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하, 이해했죠. 어. 이해했습니다. 응. 근데 말이라는 것을 저랑 응. 이제 엄마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응. 제가 이야기하는 말은 응. 내 마음이 있고 응. 내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응. 그러면 이거 표현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면 이것도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말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나 너 싫어 이렇게 말해야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말이에요. 그게 다 베이비 사인으로 들어가고 베이비 사인도 인지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제잘제잘 거리는 것만이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제스처를 무시하고 걱정하는 거. 그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음. 혀가 두껍다거나 예를 들자면 음. 진짜 예예요. 혀가 두껍다거나 설소대가 조금 짧아서 발음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좀 떼떼거려요. 근데 엄마들은 떼떼거리면 또 지능이 좀 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지능이 낮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혀 두께 때문이었던 거죠. 머릿속에 든 거는 얘가 훨씬 더 많고 얘는 말을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는 거죠. 그럼 엄마들이 보기엔 얘가 똑똑한 줄 알아. 그렇지. 근데 머릿속에 훨씬 더 많은 인지적인 이런 지점은 얘가 더 많았던 거지. 말 잘하고 발음 똑부러지고 이런 거는 똑똑한 거랑 상관이 없네. 상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1대1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지. 이해를 했어요. 똑똑한 아이가 말도 잘할 수는 있지만 말 잘한다고 똑똑한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선후 관계가 약간 다르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영유아 시기에 가장 길러줘야 되는 발달법. 그러면 영유아 시기에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해줘라 하는 그런 이걸 하면 아이가 똑똑해진다. 약간 이런 발달법이 있을까요? 저는 음. 오감 발달? 오감 발달. 영아기 때. 오감 발달 영아기 때는 영아기 때 엄마도 오감 발달 다 해주는데. 진짜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거가 조금 지난 은유리 음. 때를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더 참을성을 좀 아이가 길러야 되고 자기 조절력이 생겨야 되고 그러면서 타인과의 공감력을 높여야 돼요. 공감력을 높인다. 참을성을 길러준다. 이게 왜 지능과 연관이 되냐? 그렇죠. 참을성 기르는 것과 이 똑똑함은 잘 이렇게 연관이 잘 안 지어지거든요. 그쵸. 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참을성은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는 건 지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봐요.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먹고 싶은 게 너무 있는데 마트를 갔는데 그 집 따라 오늘의 그 사장이 아파가지고 문을 닫았네. 뗐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뗐어야 되는 상황을 이게 뗐어야 되는 나의 문제야.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때를 쓰다가 멈춰야 고민을 하고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난 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아니 사장님이 아프대. 어떻게 사장님이 아프니까 오늘은 참아야지까지 결론이 가려면 1차적으로 나의 화남을 살짝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참을성. 네, 이게 1번이거든요. 이게 자기 조절력이겠죠. 요게 자기 조절력이에요. 네. 자기 조절력도 엄마들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머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머리에서 내 두 가지 중추가 있거든요. 머리에서 막 화를 내는 중추가 있고 생각하는 중추가 있는데 이걸 잠깐 멈춰야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잠깐 멈추고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 감각과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까지 이입하는 공감력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다 지능이에요. 참을성을 길러줘야 되고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건 전두엽이고, 그죠? 맞아. 전두엽의 발달을 어떻게 길러진다? 공감으로. 공감력 높은 아이가 참을성이 높다. 맞아요? 맞아요. 아까 좀 불편한 지점이라 했잖아요. 왜? 공감 능력 높은 아이가 참을성이 높다는 아니라 그랬지. 약간 좀 더 입체적이라 그랬지. 공감력이 높은 아이. 딴 생각했어. 그치. 공감 능력이 높은 아이가 참을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 딱 이렇게 눈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뭔가 불편해요. 약간 입체적이니까. 네. 왜냐면 공감 능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타고나기를 좀 애들이 이렇게 이타적으로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뭐든지 하면 엄마가 조금만 먹으면 막 울고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이 아이가 참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풍부하고 타인에게 감정을 잘 이입하는 것과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는 등가 관계라기보단
연장선에 있던 거야지. 연장선에. 참을성은 어떻게 길러줘야 돼요? 참을성은 어떻게 길러줘야 되냐? 자기 조절 능력, 엄마의 공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엄마가 공감력이 높아야 된다. 네. 엄마의 공감력은 어떻게 올리죠? 이게 내가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냐면 이 이야기가 우리 소그룹의 첫 클래스의 이야기와 매우 연관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 2월 말에 소그룹 코칭을 해요. 근데 거기 1주차가 뭐냐면 사실 발달력을 높여주는 놀이법이 1주차 주제거든요. 거기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들의 공감력을 올려주는 트레이닝을 그때 합니다. 1주차에. 그래야 그 다음에 2주차에 훈육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발달이고 뭐 공감 능력이고 참을성인데 엄마의 공감이 왜 필요해요? 얘가 막 타고 있어요. 머리가 브레인 막 타고 있어. 활활활 타고 있는데 엄마가 공감을 딱 해줄 때 살짝 식어져요. 살짝 식어야지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늘리려면 엄마가 내 이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지. 그래 공감이 되잖아요. 하나도 몰라. 아, 우는구나. 이거 어떻게 우리 아이가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슬픈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상호작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참을성이 무슨 상관이 있죠? 그래야 엄마가 그렇게 살짝 식혀줘야 우리 애가 잠깐 참고 엄마랑 같이 으쌰 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를 엄마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스타트가 엄마의 공감력이 높아지셔서 우리 아이랑 잠깐 멈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잠깐 멈추는 연습. 막 화내는 걸 잠깐 멈추고. 그게 요즘 나오는 마음 읽기? 맞아요. 마음 읽기. 네. 근데 그 마음 읽기를 계속 하는 거, 계속 해주면 돼요? 그럼 마음 읽기 하면 쉽네. 아니야. 안 쉬워? 마음 읽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마음을 읽고, 우리 아이가 잠깐 참았을 때 이 문제, 지금 떼쓰고 있는 이 문제를 엄마랑 내랑 손잡고, 으쌰! 넘어보는 연습이 계속 꾸준하게 해야 돼. 으쌰! 넘어보는 연습. 그 지점이 어렵네.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우리의. 그게 훈육이에요? 그치. 그게 훈육이래요. 그게 훈육이기도 하고. 그게 2주차 강의네요. 그게 훈육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거냐면, 엄마의 말대로 했더니, 되더라. 되더라. 이런 경험이 중요해요.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좀 어려워요? 아니면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 질문을 한번 해줘봐요. 이해가 안 된다든지, 궁금한 거. 나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그치, 많이 어렵지. 사실 이제 저는 몇 번 계속 들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다 이해는 하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어렵대요. 너무 어렵대요. 맞아. 어떤 지점 헷갈려요? 다 헷갈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내가 쉽게, 선생님은 일렬로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걸 싫어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볼게. 쉽게 하자면, 그런 거지. 엄마가 마음을 알아주니까, 실생활에 적용을 못 하겠어요. 그럼 은율이랑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 엄마 나 어린이집 보내기 싫지. 그치만 엄마 일해야 하니까 엄마도 나 어린이집 보내기 싫지. 그치만 엄마 일해야 하니까 어린이집 갔다 올게 하는 아이는 참을성이 많은 건가요? 요거는 조금 저랑 깊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살인지도 좀 필요하고, 좀 더 필요할 것 이론은 안 돼. 실제 예시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느낌은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 예시가 들어가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9개월의 아이의 이제 지능을 높이는 법. 아니지. 선생님 다른 얘기하고. 네, 알겠어. 지금 이제 생활의 이 참을성, 자기 조절력 하는 거를 엄마들이 지금 어렵다라고 하니 이 참을성과 관련해서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한 어떤 실예시. 이게 진짜 이게 엄마들과 나의 시선의 차이인 거예요. 왜냐면 나는 9개월 아이한테도 아까 그 동영상. 왜 선율이 동영상. 그거를 봐도 나는 거기에서 공감 지점이 있거든. 제 스토리에 오늘 봤죠. 그런 거야. 그렇지. 제 스토리를 봤죠. 제 스토리를 보면 선율이가 하면서 자꾸 일어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고 엄마들은 그냥 깔깔깔깔 하고 웃잖아. 근데 그걸 보고
선생님은 어떤 지점을 보냐면, 이 아이가 이계인 맞아.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이게 나는 그 질문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물었는데 오케이 마미가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야, 선율이가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에이 하는 소리를 진짜 자주 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지점을 보고 나는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이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고 선생님은 이 아이가 일어서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가 이걸 따라하는 게 재밌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이 차이가 뭔지 딱 느껴지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음. 소리를 친다. 이면 나는 얘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내가 거기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 포인트는 뭐지? 밀려고 하는 거야? 일어서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이 목소리를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의 반응이 재밌었던 거야? 이 아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뭘까를 계속 나는 봐요. 그래서 아이를 관찰하고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뭐 자꾸 일어서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엄마는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일어서? 했으면 얘는 자기의 행동과 일어서라는 그거를 바로 1대1 매칭 쫙! 스트레스 연결 쫙! 똑똑함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과 공감. 그럼. 엄마들은 공감을 그냥 마음 읽기만 생각하거든. 관찰이 1순위. 그래서 1주차에 배우는 게 관찰이에요, 사실. 발성일 수도 있지. 그러면은 맞아. 얘가 막 소리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 와, 네가 엄마랑 나랑 주고받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 너도 한번 소리치고, 나도 한번 소리치고. 그러면 지금은 뭐, 의사소통의 주고받음을 연습. 지능 1. 스트레스 연결 빵! 이렇게. 은유리로 예를 들면 저는 어묵을 안 좋아하는데 은유리는 어묵을 좋아해요. 그래서 은유리가 나한테 이렇게 막 들이미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나는 안 좋아하는데 받아 먹어야 될까? 약간 이렇게 고민이 드는 거지. 얘한테 이제 다른 사람은 너가 주는 걸 다 좋아하지 않아 라는 것도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은유라 엄마는 먹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거든. 은유리가 한 번 더 들이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는 싫다니까. 은유리가 좋아하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까진 좋았는데 선생님이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앞전에 뭐가 들어가면 좋았을까요? 엄마들 생각해봐요. 그 앞전에 뭐가 들어가면 좋았을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뭐가 들어가면 좋았을까요? 쳐봐요. 생각을 해봐. 엄마들도. 이걸 해야 내 육아에 적용이 가능해. 생각을 해봐야. 맞아. 은유리가 탁 어묵을 전달했는데 나는 먹기 싫어. 엄마는 어묵 안 좋아해 은유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뭐가 들어가면 좋았을까요? 맛있는 걸 엄마랑 같이 먹고 싶었구나. 굳이 이분 커피 쿠폰 드립시다. 좋아. 지민이님, 230524님, 지민이 230523님, 우리 카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 애기도 한동안 이계인이었는데, 이거 아니구나. 은유리가 맛있는 걸 나눠주는구나. 고마워. 너가 맛있는 걸 엄마한테 나눠줘서 고마워. 그쵸. 그게 공감이에요. 맞아요. 이게 공감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엄마한테 거부당해가지고 슬픈 것을 공감을 받았으니까 잠깐 참을 수 있잖아요. 요게 자기조절력이에요. 그렇지. 이게 자기조절력인 거야. 그래서 공감받아야 잠깐 그 화가 누그러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잠깐 참고 그래. 요렇게 넘어갈 수 있는 요 한 단계가 공감을 통해서 훈육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지. 굉장히 똑똑함이 달라져요. 단순하게 엄마한테 엄마는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부당하는 아이와 엄마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과 엄마 마음을 이치하는 경험을 해본 아이로 자기가 스스로 그 감정을 참아보는 아이 매우 지능이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아이한테 계속 다 맞춰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 어묵 줘 이것만 하면 아이는 배우는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의 마음은 이해하되 엄마는 이건 먹고 싶지 않아.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가져.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항상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고 공감하려면 뭘 해야 된다? 관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지. 그래서 이렇게 참을성을 길러준 아이가 자기조절력이 길러지고 이렇게 자기조절력이 길러진 아이가 전두엽이 발달해서 전두엽은 곧 공감력도 발달한다는 거. 아이의 공감력은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공감력에서 나온다는 거. 유료 강의를 듣는 기분이에요. 맞아요. 이해가 쏙쏙. 솔직히 나만 어머니들 저장됩니다. 아시겠지만 저 유료 강의, 무료 강의 크게 나뉘면서 강의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 요번 목요일에 강의를 오픈하세요.
이게 좀 더 좀 딥하게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강의를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뭐 떨어진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근데 계속 선생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또 무료 이런 라방을 열어서 이 밤 9시 40분에 이런 일을 하는 거, 저 뭐 공구 이런 거 공구 홍보하게 됐지, 우리 2월 말에. 그렇지만 그 공구 자체도 1000명 한정이고, 막 이걸 팔아서 막 많이 남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 그게, 1000명이래. 1000명 안 돼. 120명 한정. 1000명이래. 큰일 날 뻔, 오해할 뻔. 오, 큰일 날, 1000명이면 돈이 많이 되고, 120명.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는 정말 우리 아이들 주변에 좋은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고 요즘 정말 많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잘 없어요.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하고 음. 아이들이 컸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 주변에 좀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고 좀 사회로 우리 아이가 나갔을 때 오늘처럼 그런 비극적인 일이 좀 줄어들려면 나는 모두가 건강해야 된다 생각해요. 모두가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교육 물론 중요하지. 교육 중요한데 그 교육을 올바르게 해야 돼. 그냥 막 무조건 아예 뭐 어떤 것도 모르는 상태로 영유, 무조건 국제학교, 무조건 뭐 한글을 빨리 떼어요. 말을 빨리 해요. 이거에 너무 다 그 얘기만 하니까 내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맞아. 정말 올바른 것을 엄마들한테 잘 알려주고 싶고, 사실 마케팅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거 나도 알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오케이맘이가 큰 마음 낸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들었고 그 알아들은 것을 우리 마미님들한테 굉장히 알려주고 싶어하는 열의가 굉장히 가득하고 그래서 나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선생님이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이런 거 발성하는 법 이런 거 했으면 그냥 그 강의를 들으라고 했겠지 내가.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도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료 강의급으로 진짜 어려운 얘기를 막 풀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6개월 18개월 아기인데 선생님 이제 얘기들 좀 우리 또 같이 라방 소통하는 거니까 엄마들 질문도 같이 하면서 해볼게요. 18개월 아기 요즘 계속 안아만 하는데 안아주기가 힘든데 이 시기에 다 안 받아줘도 되는 걸까요? 18개월 아기인데 벌써 안아주기 힘들어요, 어머니. 일단 그게 나는 의문이고, 애가 마디 뚱뚱한가? 마디 18개월 뚱뚱- 계속 안기 힘들지. 계속 안기 힘들지. 근데 어머니 왜 안아달라 하는지를 좀 분석해 보세요. 관찰. 그러니까 얘가 안아달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높은 것을 조망하고 싶은 건지. 그러면은 하이트 왜 앉혀? 뭐 예를 들자면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곳에 안전하게 앉혀준다거나 또는 얘가 그게 아니라 엄마의 품이 필요해서 안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인생에서는 너무 위험한 거지. 너무 무서운 거지. 지금 이 공간이. 그러면 또 안아달라 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쪼그려서 안아주면 돼 있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주면서 안아주는 것도 꼭 엄마가 들어서 안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키우라고 하진 않거든요. 무조건 받아주라는 것도 힘들고 엄마 몸 상하게 키는 거 나는 반대예요. 관찰을 하고 아이가 왜 그걸 하고 그렇지. 싶은지 이유를 엄마가 소거해. 공감력을 올려서 이게 또 적용이 되죠. 관찰하고 엄마가 공감력을 올려서 아이의 그 니즈를 파악하고 소거해주기. 안아주고 맞아. 마음 읽기를 해줬지만 그렇지만 지금 엄마 너무 힘들어서 이번엔 못 안아주겠어. 그럴 때도 이렇게 필요하죠. 말할 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필요하죠. 포인트는 관찰하고 공감력을 엄마가 올리는 거. 애가 왜 안아달라고 했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싶은 거죠. 근데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관찰력을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이를 계속 보게 된다? 보다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맞아. 이게 그냥 지금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내일 당장 아이를 관찰하려고 해보세요. 진짜로. 이게 바보 도트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응? 아, 이 순간이구나. 이런 지점이 있으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내가 전혀 몰랐어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한 1, 2주 지났어. 그때까지도 난 관찰하는 게, 난 매일 애를 보는데. 그렇잖아. 우리 엄마도 맨날 애 보잖아. 맨날 애 보는데 뭘 또 관찰하라는 거야. 이랬어. 진짜로. 근데 어느 날, 근데 관찰하라고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지. 그 어느 날 근데 은유를 가는데, 내가, 은유라 이제 집에 가자. 어린이집에서 차 타고 집에 가자. 근데 싫어. 이런 거야. 차에서. 그래서 내가 뭐가 싫은데? 그러니까, 싫어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 노래 들으면서 집에 가는데 왜 싫어? 엄마 빨리 갈게. 그러니까 싫어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없잖아. 너 왜 짜증내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 근데 어느 날, 이걸 몇 번 겪으니까 선생님 관찰하라가 돌잖아. 은유리가 왜 저럴까 계속 생각을 했어. 보니까 은유리는 차에서 노래 듣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문득 한번 던져봤지, 은유리한테. 아, 은유라, 엄마가 빨리 집에 갈게. 라고 이 말을 할 때마다 은유리가 싫어라고 하더라고. 빨리 집에 갈게. 라고 말하면 은유리가 집에 가기 전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끝날까봐 싫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왜 그래? 빨리 집에 갈게. 근데 은유리 어린 나이에는 그 노래가 빨리 집에 가면 빨리 끊길까봐. 자기가 그 노래 한 곡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이게 관찰력이 올라간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찰을 자꾸 내 머릿속에 넣어두면 돼요. 제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처음엔 이해 안 가는데 계속 보다 보면 어떤 공통된 지점에서 아이가 그 행동을 한다는 걸 엄마만 알 수 있어. 그래요. 아까 이제 질문이 많네. 다 똑같아요. 관찰해보고 엄마가 공감력을 올려서 똑같아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 얘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후가 얘기. 이거 맞아. 얘기를 안 했네. 지난주에 이야기 꼭 해주기로 했잖아, 우리. 9개월 아기. 아까 9개월 아기 엄마 있더라고. 9개월 아기인데 미리 와서 배운대. 진짜 좋다.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저희 모르겠어. 선율이가 똑똑할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랑 있으면 잘 클 것 같아. 엄마가 말하는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런 똑똑함은 아니지만 아이가 잘 클 것, 행복한 아이로 클 것 같아. 그런 지점에서 영유아, 선유리 시기 9개월 막 10개월 막 돌전 아기들 이런 아이들 지능 발달을 위한 발달법 뭐 하나 아까 오감 발달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저는 후각. 후각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후각 키트를 좀 만들어-봐요. 키트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향신료들을 다양하게 사고 집에 있는 각종 소스들을 조그마한 통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그대로 주면 되거든요. 너무 맵지 않은 거면 애들이 약간 맛보는 것도 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서 조금 왜 후각 키트가 너무너무 좋냐면 왜 후각인가요? 다른 집은 안 하잖아. 다른 집은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감각들에 비해서 후각 기능이 조금 완료된 채 태어나요. 다른 기능들은 성장하면서 조금씩 성장이 되는데 요거는 조금 완료된 채 태어나기 때문에 어릴수록 다양한 후각을 맡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에 올렸죠. 저는 꽃을 구독하기로 했어요. 왜? 꽃은 안 좋아? 꽃은 안 좋아. 왜 안 좋아? 다양한 꽃은 후각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꽃은 아이들에게 알레르기를 조금 유발할 좀 가능성이 있어서 꽃을 받을 때 구독을 할 때 그 알레르기성 유발은 알레르기를 체크해라. 네, 그거는 배제하고 몇 가지가 있어요. 카나랑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동물이 있어요 하면 안 보내주세요. 동물들도 맞으면 안 되는 꽃들이 있거든. 그거가 좀 배제가 되면 구독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이게 전인적인 뭔가 약간 만약에 그런 게 빠지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 튤립 이런 건데 그러면은 좀 나쁘지 않다. 근데 백합도 알레르기가 백합은 알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벗어나시면 되고. 그래 어쨌건 좋은 거는 농약도 많이 써요. 그래. 좀 그렇다. 그래. 특히 조금 더 좋은 거는 저는 그거. 바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로즈마리 그런 거 키우는 거 너무 좋아요. 맞아. 로즈마리도 그 정도 썼어요. 키우는 거. 좋아요. 전 좋다 생각. 좋아. 그래서 다른 집은 안 하니까 후각 발달 너무 중요하고. 근데 후각은 이 오감을 했을 때 이 뇌에서 후각을 딱 들었을 때 후각을 그냥 뭐 발달시키는 게 뇌 발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뇌는 그렇게 후각 영역에 스네스만 연결이 되고 이렇지 않아요. 다양한 그러니까 전두엽 전반에 그러니까 전두엽이 아니죠. 대뇌피질의 전반에 쓰이는 모든 시냅스 연결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확 소거가 되고 이런 발달력이라는 뇌발달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후각 뭐 요거 하나면 우리 아이 머릿속에 후각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다양한 경험으로 들어갑니다.
반찬이나 밥을 먹이기 전에 저는 늘 코에 갖다 대고 몇 초 머무르다 아이 입에 넣어줘요. 조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산책을 또 나가라고 하셔요. 저는 무조건 산책이에요. 그러니까 후각키트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 후각키트는 제일 좋은 건 산책이에요. 산책이에요. 왜냐면 후각키트는 내가 12개를 만들면 12개가 다예요. 그런데 산책은 실시간 향이 바뀌거든요. 냄새가 바뀌고 자연. 공기가 바뀌기 때문에 밖에서 맡는 냄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또 베이비룸을 치우라고 또 선생님. 합니다. 저는 합니다. 베이비룸 매우 제 싫어합니다. 계정에서도 저도 은유리를 베이비룸 없이 키웠어요. 그냥 기어다니는 순간부터 이 방 저 방 다 가보고 다 만지게 하면서 키웠어요. 다양한 경험, 그러니까 다양한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 엄마들이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뭘 안 하는 걸. 네, 그렇습니다. 베이비룸을 네. 치우고 그리고 매일매일 산책을 나가고 50일 그치. 나가세요. 100일 나가세요. 선율이 20일부터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제발 우리 애는 감기가 걸릴까봐 걱정돼서 나가세요. 나가시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집 앞에 똑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창문만 열어도 냄새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영 못 간다. 우리가 독감이 걸렸다. 이러면은 내가 하는 거는 창문 열고 바깥 구경하기. 나는 안 놓쳤어요.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어머니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 지능 상위 1%. 상위 1%. 네. 쉬운 지능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키울 때 뭐 무슨 학습지를 가르쳤나 아니에요. 영아기 때 매일 산책과 후각의 자극을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앞보기 담요로 덮고 있어서 지금 산책 나가도 뭐 배울 게 있을까 싶었는데. 저는 앞보기도 안 하고 단책도 담요도 안 덮었는걸요? 뒤보기. 뒤보기. 요렇게 안 왔다고? 요렇게 안 와도 어머니 나가야지. 그때 요렇게 안고 있어도. 담요를 덮었대. 담요를 덮으면 안 되지. 냄새를 맡아야 되니까. 냄새도 맡아야 되고, 담요 굳이 안 덮어도 애들 그렇게까지 춥지 않아요. 근데 모자는 좀 씌우시고. 그렇지. 추우니까. 머리가 깎아버리니까. 그래서 모자는 좀 씌우시고, 그게는 괜찮아요. 그렇죠. 좀 빨개진다고 괜찮아요. 생각보다 뭘 안 하는 게 오히려. 뭘 안 하는 게 오히려 아이 발달에 좋다는 거. 어머니 너무 잘했네.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해서 아파트 좀비였는데 매일 너무 좋았네요. 그래서 사실 둘째, 셋째들이 발달이 약간 대체적으로 빠르다라고 하는 게 엄마들이 저도 이제 둘째를 키우니까 첫째 완전 극성스럽게 키웠는데 둘째를 키우니까 뭘 이렇게 둘째를 뭘 막을 틈이 없어. 그냥 내가 잠깐 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맞아. 해라 약간 이렇게 두니까 오히려 그게 발달에 좋았던 거지. 뭘 금하는 게 없기 맞아, 때문에. 그 이야기 했잖아. 이틀 전에는 찰흙을 먹었어. 이틀 전에 은율이 클레이를 먹었어. 조그만한 거. 그 전날은 막 이랬는데. 나는 반갑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스티커를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나는 반갑다 했어. 스티커를 먹었어. 어떡해.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괜찮아. 또 나와. 그리고 스티커의 끈적함을 느꼈을 거야. 그러면 지능 하나 발달 원? 이렇게 될 거야. 선생님이 클레이만의 맛이 있을 거라고. 내가 맛보지 못한 거를 선율이는 먹었어. 또 다른 지능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출산해서 문센이고 뭐고 어딜 가지 못하니까 집 근처 산책 주구장창 나갔는데 아이 오감 발달은 둘째치고 엄마도 햇볕 쬐고 움직이면 세로토닌 생성하고 스트레스 해소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좋은 기회였네요. 맞아요. 매일 등하원 따라다니기. 이거 너무 좋죠. 너무 좋지. 내가 살려고 했던 건데 아이 발달에 도움됐다니 기쁘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산책을 매일 나가라. 오빠가 떨어뜨린 반찬도 다 주워 먹어요. 맞아. 괜찮아. 매운 거 먹고. 진짜 괜찮아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추워서 주차장만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산책만 나가면 그렇게 돌을 주워 먹어요. 그렇죠. 내 발달 플러스 1. 내 발달 플러스 1. 돌마다 맛이 다르다는 걸 우리 아이는 알 것이다. 그렇지. 돌마다 맛이 다르지. 어떤 건 좀 짭조름할 거고. 그럼. 그렇네. 진짜 아이들에겐 많은 노출이 결국 발달이라는 거. 그죠. 좋아요. 그럼 인지 발달에 대한 거 우리 이제 빠르게 인지 발달에 대한 거. 벌써 10시야. 우리 1시간 안 하려는데 결국 또 넘기네요. 넘기네. 그래도 인지 발달 이야기는 합시다. 그러니까. 엄마들 궁금할 것 같으니. 한글, 수학 이런 것들 인지 교육 해야 되잖아요. 선율이는 아직 노출 시기지만 은율이는 5살이기 때문에 한글, 수학, 공간 이런 인지 교육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죠. 이거 언제 해요? 언제 하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엄마들
엄마들에게 오케이맘에게 엄청 많이 설명을 했는데 참 전달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감각을 틔우는 게 1번이에요. 감각을 틔운다는 게 생각하죠. 감각을 틔운다. 분수 이야기를 해줄까? 분수 이야기를 하면 좀 알아들을까요? 분수 이야기 너무 한번 어려울까? 해줘봐요. 한번 해봐줄까요? 수학이 어려워. 맞아. 이 감각을 틔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요거 하나로 우리 어. 이야기를 합시다. 시간도 늦고 하니까. 그렇지. 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어. 몇이죠? 엄마도 답은 몇이죠? 아실까? 답은 6분의 5. 5입니다. 이거 우리가 풀었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알게 그렇지. 있을 우리는 건데 이제 뭐 이거 곱하고 뭐 맞아. 더하고 해서 알잖아.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안다는 뭔가를 거는 안다는 건 자, 요거 반 더하기 이거를 세 개로 나눠. 이렇게. 요거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하면 좋지? 고민을 할 거잖아. 그럼 요거는 반도 나누고 이렇게 3도 나누는 거죠. 그럼 총 6칸에 하나, 둘, 셋, 넷, 5개네. 6칸에 5개네. 요런 거가 감각이에요. 요렇게 수적 감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튀어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2조각으로 나눠 먹고 3조각으로 나눠 먹은 아이는 확실히 이 감각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어머니 수감각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할 때 자꾸 숫자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가르쳐 주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한 개는 나누면 2개가 돼. 이렇게 2분의 1개가 되는 거야. 또는 2개가 있어. 나 1개 먹었어. 1개 남지. 안 먹었어. 2개 남았네. 이렇게. 이렇게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를 배워나가는 게 감각이. 그래서 독일에선 더하기 빼기를 1년씩 배운다 하잖아요. 개념을 알아야 아까 쌤이 말한 것처럼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보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셀카모스라서.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뭐 대충 이게 보이잖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잖아.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내가 그래서 뒤집는 것도 공부했다? 2분의 1 그냥 또 이렇게 감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이 계속 똑같아요. 아까 선율이 때는 많은 경험을 하듯이 이것도 경험이에요, 경험. 그죠? 전환 방법을 모르셔요? 자석 블럭을 반대하시는 이유랑도 비슷할까요? 그건 조금 다르지. 네, 조금 달라요. 자석 블럭을 블럭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석 블럭 반대하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렇고 인지는 트레이닝이 아니라 감각을 띄워야 된다. 요런 감각들을 띄우는 그치. 거니까 가 외우는 거는 쉬운데 가방에 가고 가 위에 가고 뭐 가윤이에 가고 서연이 친구 가윤이에 가잖아.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띄우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치. 그걸 가가가 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것만 들었을 때 적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과 그 얘기를 하다가 딱 그 포인트를 찾았어요.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수학 감각이 없는 엄마는 일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해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을 때 이 얘기가 결국에 수학 교구들 우리 만수하는 거나 뭐 만수 이렇게 상품명을 얘기하기 좀 그렇고 만지는 수학, 만지는 교구들 이런 것들 사실 수학 교구에 이런 커리큘럼이 짜져 있긴 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엄마들이 범하는 우는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하루 10분 이걸 뭘 해야 돼. 10분 뭘 해야 돼. 이게 트레이닝이 아니라 그 10분 그 교구 가이드대로 이걸 한번 갖고 놀았으면 이 분수를 한번 했으면 나 같으면 그렇지. 나 같으면 당근에서 사. 그래요. 당근에서 사. 나는 당근에서 사. 당근에서 사서 우리 선생님 뭘 사라는 말 하는 걸 싫어하시거든. 당근에서 사고 당근에서 사고 커리큘럼 1을 봐요. 1을 보면 예를 들자 1을 봤을 때 1 더하기 1은 2다가 있으면 각종 모든 먹는 것들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를 알려줘. 그렇죠. 그렇게 한다거나 또는 확장을 해야 돼. 몬테소리를 당근에서 사. 몬테소리를 당근에서 사. 그렇지. 몬테소리를 살 필요는 없지. 몬테소리의 교과서를 당근에서 사. 그래서 원기둥 섹션이 도착했다. 그러면 우리 애가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수업을 원기둥을 했다. 그러면 그 주는 온통 원기둥들을 다 굴리는 날이 데이가 되는 거죠. 그렇지. 뭐 집에 원기둥도 생수통도 굴리고 뭐 다 굴리고 그래서 원기둥은 굴러갈 수 있고 근데 구는 또 다르잖아. 구는 모든 방향으로 다 굴러가죠. 원기둥은 한 방향으로만 할 수 있잖아. 요렇게 못 하잖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 차이점이 있잖아. 그런 거를
수학 교구나 뭐 수업을 들어도 되죠. 저는 은율이랑 몬테 수업을 듣거든요.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을 들은 그날 했던 것들을 일상에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응용을 해서 감각을 틔워주는 거예요. 감각을 틔워주는 거. 그렇게, 그럼 한글 감각은 어떻게 틔워줘요? 한글 공간은 좀 찾으세요. 나는 간판 좋아하고, 그리고 까까문지 좋아해요. 막 까까문지. 까까로만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는 택배 상자 안에 상품들, 표지들, 이런 것들을 다 좀 뜯었다가, 그러니까 각종 까까책 만드는 거 좋아요. 새우깡, 한 장 넘기면 새우깡, 한 장 넘기면 뭐 감자칩, 이렇게. 그런 것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흔히 접했던 그 문구 자체, 그 이미지 자체를 인지시키는 거지. 이게 감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아까도 플래시카드 생각났잖아. 아니야. 그 느낌 아니야. 그 느낌 아니야. 플래시카드 느껴지네. 영어 노출도 궁금해요. 영어 노출. 어머니 영어 노출은 정말 한 100회 뒤에 이야기합시다. 왜? 영어 노출은 저는 언어 재활사가 기본인지라 언어 재활사가 생각하는 영어 노출의 정도와 그리고 또 영어 교육학과 출신의 영어 노출의 선생님.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또 그 놀라는 게 달라요. 학회에서도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아, 조기여야 되냐? 뭐 이런 좀 어. 약간 분분한 지점이 좀 있어서 다만 굉장히 굵은 선으로 가져가는 것의 이야기는 어쨌든 모국어가 조금 탄탄해야 어떠한 제2 외국어가 들어왔을 때 흔들림이 없다는 약간 이제는 기본 정서가 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은율감 있게 노출하는 거는 어려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안녕은 헬로우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또 훈련시키는 거. 그런 걸로 가는 거는 모국어가 조금 더 많이 확립되었을 때 가져가라라는 이야기가 요즘엔 조금 정리되고 있는 저 상태예요. 이화여대 그 교수님 얘기한 것도 봤는데, 따봉이 나왔어. 교수님 얘기한 것도 봤는데, 엄마는 모국어를 써주라 하시더라. 어릴 때. 왜냐면 모국어가 탄탄해야 그 위에 영어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도 감각을 키운다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보낼 때 처음에 물어본 게 그거. 한글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감각을 키운다. 감각 키우는 게 뭐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뜨개질을 한대. 맞아. 뜨개질 하는 거 수감각 키우는 거래요. 맞아. 그래 약간 그런 것들이 감각을 키우는 게 유아기 때 해야 되는 인지 교육이다. 그죠? 맞아요. 연산을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약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 근데 그래서, 요 부분이 진짜 오케이마미에게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금요일 강의 내용이긴 해요. 금요일 선생님 목요일 강의에 그래. 그런 육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저 혼자 사는 현실 적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맞는 아직도 말입니다. 어렵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자꾸 하는 거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좀 꾸준히 어머님 들어와 주세요. 저희 인스타에도 꾸준히 들어와 라방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들어와서 보고 그날 이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우리 아이한테는 오늘 산책을 많이 시켜야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 주는 조금 산책을 시키면서 또 다음 주 고민해보고 이렇게 조금씩 저는 함께 하는 거라 생각해요. 관찰만 먼저 해보자. 쟤가 왜 저러지? 일상생활에서. 그거 하나 생각을 바꾸는 그 전환점 하나가 되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목요일 날 저거 할 거예요. 제 강의 신청이요? 제 강의 신청은 제 거 선생님 계정에서 하시면 돼요. 뭐 돈 받는 거 없습니다. 맞아, 돈 받는 거 한 개도 없어. 선생님 강의가 정말 좋기 때문에 뭐 항상 추천을 하는 바예요. 이분 뭐지? 공부 이분 뭐 하시는 거? 이분 이상한 분이면 맞아요. 이분 다문화 가정이라 이중 언어 노출 환경인데 선생님 말씀대로 학습은 정말 반대입니다. 아이 발달 과정 겪다 보니 자연스러운 습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저 진짜 여기 많은 가정이 오죠. 좀 늦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은 가정이 오잖아요. 저는 이런 가정도 있었거든요. 아이가 진짜 천재야. 진짜 천재고 아빠는 독일 사람이고
이제 좀 섞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편은 아니어서. 아빠는 독일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그런데 사는 곳은 프랑스야. 이 아이의 뭐고, 언어 노출 어쩔? 근데 얘가 진짜 똑똑하니까 다 평타로 하더라고요. 이게 어머니한테 내가 그 엄마를 진짜 바지가랑이로 붙잡고 이야기를 한 건데, 얘가 똑똑해서 세 가지 언어가 다 평균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똑똑하면 세 가지 언어 다 하위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똑똑해요. 이제 약간 천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타가 되는 거다.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할 만큼 사실 환경에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뭐 하나를 굵게 배우는 거가 힘들기는 해요. 뭐 하나를 굵게 배우는 게 중요한데 2월 말 하는 소모임은 이후에 또 하시나요? 저 이제 분기별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일기 이번에. 옥타프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옥타프 1기 요번에 2월에 옥타프 1기 이제 저희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코칭이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할 거냐면 1주차에 아까 말했지만 발달을 높이는 발달을 높이는 놀이법. 그래서 1주차. 이건 뭘 배우는 거냐면 아까 말했던 관찰을 배우는 거예요. 2주차는 이 관찰을 해야 그 능력을 높여야 2주차에 훈육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냥 훈육만 듣는다고 해서 먹히는 게 아니야. 이 선생님의 큰 빅피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4주 과정으로 묶었어요. 이거 하나만 딱 떼면은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주차에 훈육이 들어가고 3주차.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았냐? 뭐가 남았을까? 자존감. 자존감과 그릿이 남은 거지. 이걸 키워줘야 진짜 발달이 이 세 가지 다 돌아가잖아? 그러면 아이의 발달이 올라가고 아까 말했죠? 공감력이 올라가면 그죠? 어떻게 돼요? 아이가 똑똑해져요. 아까 이 똑똑함보다 이 지능을 발달시켜서 사회에 잘 펼칠 줄 아는 아이가 있다는 거. 세 가지. 코지마님 듣기에는 지금. 코지맘님은 뭐 이미 영재로 키우셨는데. 온라인 강의죠, 당연히.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내주실 거고, 각 아이의, 내가 지금 아이랑 뭐 선생님 내주는 과제를 촬영을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고, 단톡방에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 10명, 12명인가? 12명. 12명의 엄마가 모여 있을 거예요. 우리가 12명씩 짝을 만들 거거든? 그러면, 자꾸 뭐가 튀어나오네. 그 12명이 엄마들이 하는 각각의 그 과제를 다 다르게 수행할 거 아니에요. 다 고민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다른 엄마들한테 코칭도 하고 그럼 엄마 또 생각을 하겠지. 다른 사례들 12가지의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나게 엄마의 육아력이 올라갈 수 있는 강의예요. 그리고 그걸 제출한 뭐다? 선생님이 그 12명에 대해서 또 코칭을 다 들어가. 그럼 그 12명의 사례에 배우고 선생님이 코칭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 12가지 사례를 다 배울 수 있는 거야. 내 사례도 포함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훈육 이어지고 그 다음 주에 자존감 글이 들어가고 마지막 주에 Q&A 들어가고 선생님 강의도 그 한 주 3개 관찰에 대한 강의 들어가고 훈육에 대한 강의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강의 들어가고 강의 또 따로입니다. 이 효자로운 공부. 맞아. 선생님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 1시간에 상담료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4주 과정에 40만 원. 43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쯤 40만 원대 중반이에요. 무슨 40만 원대 중반대에 4주 동안 선생님 코칭이 다 들어가고 11개 나 빼고 11개 사례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쉽지 않은. 이 시간에 10만 원이신 선생님인데 16년 차 발달 전문가 생명공학을 전공하셔서 뇌과학도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 양육 코칭 3호 그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양육 코칭 얘기를 안 해. 선생님 뭐 이러면서 하브르타도 다 있으시고 몬테소리도 너무 잘하시고 뭐 엄마들 아는 거 다 알아요. 뭐 그거 뭐.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 내 거 하나만 해도 되는데 엄마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나도 자꾸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양육 코칭이라는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근데 우리 협회의 교수님이 정말 깐깐하세요. 그리고 진짜 꼭 줘야 되는 사람 아니면 1급을 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협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2급은 굉장히 많거든요. 내부에도 2급이 애법 많아요. 근데 1급을 이제 딱
3명 준 거예요. 본인, 음. 부협회장, 나. 뭐 그 뒤로 아직까지 없어요. 그게 선생님이 통찰력이 정말 뛰어나신 거예요. 그 과제가 뭐 가족의 사례를 보고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맞아. 있는데 또 오로지 1급으로 통과하신 딱 한 분. 그래서 이 선생님의 실력은 정말 감히 견줄 수 없다. 16년 차다. 목동에서 있다 오셨다. 지금은 대구에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 그 옥타프는 사실 진짜 딱 1기, 분기별로 진행을 할 거고 120명 한정이에요. 선생님이 1대1로 그 코칭을 다 한 명 한 명 얘기를 해서 많이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 코칭인지라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소그룹 코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코칭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오케이마미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솔루션 시간에는 12명을 모두 돌아가면서 코칭을 해줘야 해서 인원이 좀 엄청나겠죠. 제한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사례만, 지금 라방으로 몇 가지 사례만 들어도 엄마들, 이해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라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11개의 사례를 선생님이 내가 아이랑 하고 있는 내 행동을 보고 선생님의 코칭이 들어온다. 아까 어렵다 하셨잖아요. 그럼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는 내용이 나에게 와닿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40만 원 4주 동안 40인데 투자를 해야죠. 우리 아이를 잘 키운 건데. 40? 한 달 동안 내가 육아용품을 사는 비용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세요. 그냥. 그리고 제발 이거는 그냥 약간 나의 마음인데, 제발 좀 그만 사요. 아니, 제발 좀 그만 사. 왜 그렇게 사요, 도대체? 사지 마요. 진짜 들을 때마다 깨우치고 갑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달라요. 왜냐면, 나도 아직 이렇게 많이 들어도 내 육아에, 이때 이렇게 한 게 맞아? 아니야? 늘 약간 이게 생각하는 엄마의 그 육아력이 키워져야 돼. 결국에는 엄마의 육아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신청기간. 신청기간 25일. 2월 25일, 2월 25일 맞나? 2월 말에 마지막 주에 할 거예요. 그때 제 공구가 어차피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라서 그냥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0명 한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사실 엄청 빨리 찰까? 또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바빠서 과제를 못한다. 과제를 안 하신 분도 있었어요. 선생님 거에서. 근데 그럼에도 그분도 실력이 엄청 늘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러니까 저희는 어머니들 이렇게 지금 4주 과정으로 제가 모집을 하지만 원래 제 계정에서는 2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이 4주 과정이. 10만 원 정도 돼요. 네. 2주, 6주 과정이 110만 원 정도 넘어갔었는데, 근데 그 엄마가 1기, 2기, 3기, 그러니까 3개 다를 다 과제 제출을 못했지만 다 들으셨어요. 다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엄청 110만 원인데.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드려쳐서 이거를 2주 과정으로 우리는 4주 과정으로 묶어서 대신 기수별로 진행을 해서 1기 때 내가 해보고 진짜 그거를 또 재수강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렇게 110만 원 주고 했는데 4주 과정 이거 완전 해자로운 가격이기 때문에 하면은 또 이해가 되고 내가 또 몰랐던 부분 선생님 코칭 들어와서 아니까 또 하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진짜 좋았다. 그럼 다음에 또 해보세요. 할 때마다 늘어날걸? 왜냐면 아이도 그만큼 늘어나면 또 내가 맞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내가 발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 연령 제한이 있냐고요? 사실 어머니 저는 돌 이후부터는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훈육이 들어가니까 좀 더 제한을 두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24개월 이상으로 받을까 하고 있어요. 15개월. 15개월. 우리 맞아. 15개월 이상부터 받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지. 훈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15개월로 둔 게 사실 10개월 엄마도 와서 들었거든요. 10개월 엄마가 사실 10개월짜리한테 훈육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수행을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가 감안을 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듣는 거를 막진 않아요. 그렇지만 과제 수행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훈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나는 미리 들어가서 다른 엄마들 나는 내 아이는 9개월이지만 미리 들어가서 다른 엄마들 훈육 어떻게 하는지 미리 보고 다 배우고 싶어 라고 하는 엄마들 10개월인데 들어와서 배우신 분이 있었고 그분은 굉장히 많은 걸 얻고 가셨죠. 맞아요. 사실 어릴 때 들어와서 보면 좋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유치원생이라 너무 큰 아이는 안 되려나 해서요. 7세까지 괜찮아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언니. 초등학생 이전으로 들어오세요. 초등학생 이후는 생각 좀 해봅시다. 단톡방에 7세 아이도 있고요.
맞아요. 10개월 아이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섞여 있어야 돼요, 어머님들. 섞여 있으면 또 컸을 때 것도 미리 접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미리 깨우칠 수 있는 거지. 연령대별로 안 묶어요. 아니요. 연령대. 오히려 섞여야지 배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에 이 연령대에 섞여서 배우는 것에 대한 라방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내가 아까 다시 말하지만, 진짜 우리 아이가 훈육을 할 나이가 아닌데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엄마들은 따로 DM을 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돼. 왜냐면 40만 원인데, 나는 훈육하지 할 게 없던데요. 이런 불만을 표시하면 우리도 난감하기 때문에, 속상해. 네, 속상하기 때문에, 사실 얻어가는 건 정말 클 텐데, 이 부분은 나중에 DM을 주시면 돼요. 라방을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해야겠다. 우리가 그거를 또 공식적으로 계속 설명을 할 수 없거든요. 또 오해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방을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신청을 해주세요. 내가 진짜 적극 열의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선율이를 키우면 나는 합니다. 나는 해요. 춥지 않아요? 안 추워요. 꺼졌어. 괜찮아요.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그럼요. 목요일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 그 목요일 강의 주제가 뭐예요? 목요일 주제는 홍보를 해드려야지, 우리 선생님. 4에서 7세 엄마들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 4가지예요. 하나는 참을성. 우리 오늘 한 거예요. 참을성, 전투력, 공감력, 그리고 인지 발달력. 이렇게 4가지, 인지 발달, 감각 키우는 방법. 이렇게 4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의료는 얼마입니까? 그만 이야기하자. 됐어. 얘기를 해줘야죠. 강의료는 43,900원인가? 그 정도. 너무 싸다. 않아요. 관심 있다면 4에서 7세 엄마들 오늘 배운 내용을 또 듣고 싶다, 더 듣고 싶다 라고 하시면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저희 소그룹 코칭 공부는 2월 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라방을 정말 1시간 20분 동안 알차게 해드렸어요. 거의 유료 라방급이에요. 사실 돈 받고 해야 될 정도로 준비를 했거든요. 옥타프를 이제 매주 화요일 9시마다 진행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할 건데, 발달에 관한 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내용은 사실 계속 비슷할 거예요. 근데 뭐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또 뭔가 어린이집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서 꼭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옥타프 계속 진행한다. 옥다방 한다는 거.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래서 금요일. 이거 얘기해야지 마지막에. 이번 주 금요일 Q&A. 이번 주 금요일 날 Q&A를 합니다, 여러분. 목요일 날 오늘이 라방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한번 물어보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늘 라방 이야기를 우리가 강의료로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까? 엄마들 좀. 적어주세요. 선생님 궁금하시대. 오늘 한 이야기를 강의료로 받는다면 얼마 정도 책정해야 될까요? 옥탑 맞아요. 3월 4주 동안 진행돼요. 3월 4주 동안 진행됩니다. 늦게라도 들어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 어머님들 진짜 감사해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데? 그래. 감사해요. 왜냐면 어쨌든 이 시간에 고민을 해서 여기까지 있고 또 오케이마미가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진짜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분인 거죠. 이런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 어머님들 마련해주는 사람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내 아이만 잘 키워서 될 게 아닌 세상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깨달으셨다면 약간 이제 주변에 관심 없는 엄마들을 자꾸 조금씩 설득시켜. 한 번에, 야, 자존감을 키워야 돼.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고민에 대해서 좀, 그거 저번에 그 달쌤이 뭐라 했는데?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던데. 한번 들어봐. 약간 이런 식으로, 값을 매길 수 없죠. 공구랑 그냥 강의들 진짜 주변에 다 추천 뿌릴 겁니다. 정말. 좋아요. 왜냐면,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우리 아이만 잘 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결국 잘 돼야 사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큰 개념으로 봐야 돼요, 진짜. 맞아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연대해야 되거든요. 연대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경쟁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공감력이 정말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쉽지 않지만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해야 내 아이 주변에 아름다운 아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모가 화목 맞습니다. 가장 이해가 잘 되었어요. 저희가 사례를 드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볼게요. 좋아요.
아니, 커피 쿠폰 한 번 더? 커피 쿠폰 마지막 한 명 드릴게요. 커피 쿠폰. 제가 한 명 뽑을까요? 저는 이분 주변 조동 친구들한테 다이쌤 추천하고 있어요. 누구실까? 마셀라 언더바 SZ님. 이분 저희 카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커피 쿠폰 마지막 한 분 또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뭉을 받을 거예요. 목요일 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내 아이의 1대1 솔루션.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뭉을 열어드릴 겁니다. 스토리에. 그러면 고민되는 것들을 남겨주세요. 그 중에 추려서 Q&A 목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Q&A 라방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9시 소그룹 코칭에 대해서 제대로 OT를 할 겁니다. OT를 통해서, 이 소그룹 코칭. 그거 OT만 들어도 내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들을 수 있어요. 소그룹 코칭을 안 해도. 그럼. 엄마가 혼자 할 수 있다면, 이 커리큘럼대로 해야 돼요. 훈육 전에는 뭐가 우선이 돼야 훈육이 제대로 먹히고, 훈육을 한다면 뭘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OT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맞아. 그 내용만 제대로 익혀도 내 육아가 한결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소그룹 코칭 OT를 할 거고, 요번 주 목요일 날 무무를 받아서 금요일 저녁에 Q&A를 진행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 말 너무 많이 했어요. 저 오늘 오전에도 라방을 하고, 저녁에도 라방하고, 목이 쉬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또 해야죠. 이게 또 저의 쓰임새라고 생각을 해요. 제 역할이고, 또, 제가 영향력을 미친다.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뭐 딱 끝났어요. 안 들으실 분들은 나가도 됩니다. 그냥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 저는 사실 저를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래요. 막 10만 막 이래요. 근데, 10만 뭐 이런데, 사실 저는 제가 1000명일 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은 저예요. 제가 막 선생님한테 그런 말도 한 적 있어요. 계정을 접을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잡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리적인 활동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돈만 보고 모든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는 책임감이 제가 커요. 그래서 적고 싶었어요, 사실. 내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그런 약간 책임감과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을 또 모셔온 거고, 그러면서 좀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그래요. 내가 이제 10만 정도 됐으니까 이거를 책임감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고,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저도 틀릴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조금 요런 걸 내려놓고, 내려놓고, 선생님 또 모르는 것도 배워가고, 이렇게 전문가분도 얘기를 듣고, 또,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정말 중요한 육아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도 크고, 내 아이 주변에 예쁜 아이들이 모였으면 하는 것도 크고, 그래서 정말, 사실 사람 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미님들 중에 뭐 약간 이제 뭐 CS 분량 이런 게 와도 말을 예쁘게 해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이타성이 높은 거지, 선생님. 공감력이 굉장히 높은 거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팔지만, 그런 불량, 게 뭔가 그런 악성 CS가 정말 적어요. 다 그런 분들, 약간 다들, 그래. 사실 이런 걸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실 이제 배움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그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래요. 사실 이걸 진짜 들어야 되는 분들은, 조금 육아에 관심 없으시는 분들이 좀 학원 막 돌리시는 분들이 좀 더 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내 마음은 약간 진짜 그런 사람이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약간 좀 어그로성을 끄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계속 선생님 원래 상위 1%를 그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내가 써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들어야 되거든. 막 하고 보내고, 막 영유 보내고. 근데 그렇게 보내도 돼요. 근데 중요한 자존감을, 코어를 놓치지 않으면서 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더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단어를 일부러 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할 때도 있어요. 마케팅 신이 되고 싶어요. 맞아. 우리 다 한 마음이야. 맞아. 왜냐면 내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 애랑 놀 때 내가 뭐가 걱정인데 저렇게 맞아. 놀면은 너무 예쁘잖아.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야? 초등학교에 가서 맞아. 예쁘지 않은 아이들 덕분에 내 아이가 상처받고 결국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걱정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클 거예요. 맞아. 왜냐면 그러한 것까지 고민해서 우리가 지금 아니 은유리가 몇 개월이죠? 몇 주 됐어요? 몇 그러니까 개월 아니고. 만 4세잖아요. 그치, 그치. 만 4세에 누가 공감력을 고민하면서 애를 키워. 맞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고민하라고 오케이맘에 던지는 거고, 근데 그거를 곱씹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한테 공감력을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당연히 이렇게 10만이 되어서도의 선한 영향력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 자체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빛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럼 나쁜 아이들이 있어도 그럼. 줏대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공부가 막 이런 공부는 아닌 거지. 아이를 관찰하고. 뭐 너무 단순해요, 사실 뭐.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한글을 아예 모르는데 언젠간 알까요? 언젠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를 했듯이 엄마 감각을 띄워줘야 된다. 감각을 띄우는 일을 자꾸 하고 계셔야 돼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진 그렇죠. 않아요. 인지교육을 우리가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인지교육을 열심히 하자인데 엄마들이 생각하는 방법 너무 쉽고 너무 접근성이 낮아 이 말인 거예요. 오히려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인 거고 훨씬 더 고퀄의 방법이 아닌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딥하고 되게 접근성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코어, 핵심 이야기여서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예요. 보행기 많이 안 쓰나요? 주변에서 대근육 발달에 안 좋다고 다들 비추하네요. 선생님은 걸음마 보조기도 싫어하고 보행기도 싫어하고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저는 핀딩 그거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막 걸음마 보조기로 막 쓰진 않아요. 아직 선생님을 밀지도 않고. 북카트지 뭐. 그래서 북카트 정도고. 근데 저는 보행기 안 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 가두리장. 가두리장 베이비로 안 쓰라고 하고 또 한 개 더 있는데 점프로. 점프로 이런 거. 점프하는 거 집에서 하는 것도 저는 못하게 해요. 자연스러운 육아를 원하시죠. 그런 육아템을. 왜냐면 걸음마 보조기도 훈련인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그거 해주세요. 발을 이렇게 디디는 그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자꾸 일어서서. 근데 걸음마 보조기를 하면 내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훈련만 하게 돼요. 걷는 훈련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달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져야 돼요, 애들은. 넘어지고 이 발에 그 감각을 깨우치는 일을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서 뭘 자꾸 하지 말라는 안 쓰라지 맞아. 제가 어머니 사지 마. 뭐든지 사지 말고 그냥 영양제 하고 그리고 그냥 공부하자 나랑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주변에 꼬실 때 뭐 자존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 선생님 애기가 상위 1%라던데 이렇게 키웠다던데 이러면서 꼬셔 일단. 나는 똑똑함의 건강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똑똑함에 진짜 1번은 건강이에요. 건강이에요. 근데 선생님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 먹이잖아요. 오늘 양치 사건도 있었잖아요. 양치질 하지 말라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양치 넘어갑시다. 우리 다음에 건강과 똑똑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줄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살짝만 언지를 줘.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어머님들 진짜 쉬운 거예요. 제가 생명공학이었다 했잖아요. 생명공학. 그냥 단순하게 우리도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에너지를 불러는 게 생명체죠. 근데 에너지를 굴리는 거에 가장 1순위로 쓰이는 거는 생명 유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들의 생명 유지는 성장도 이제 생명 유지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가 잘 되고 있어야지 남은 에너지가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강해야 애가 똑똑하죠. 뭔 소리예요? 안 건강하면 안 똑똑해요. 요번에 그 슬픈 다큐긴 한데 그 다큐 중에 가난이 대물림했다라는 그 다큐가 있어요.
거기 보면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태어난 지 생후 2개월만 돼도 IQ가 평균이 100이면 그 아이들은 IQ가 80이에요. 생후 2개월인데. 어떤 교육을 받은 게 아니죠.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영양이 결핍되면서 오는 두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메가를 가자. 너 그 공부 살짝. 선생님 오메가를 사셨고, 저는 오메가를 사실 진짜 중요시한다고. 네, 저는 이제 뭐지? 진짜 오늘 내가 공고 오픈해서가 아니고 우리 맞아, 바다 맞아. 놀러 갔을 맞아, 때 맞아. 진짜 한 얘기야. 내가 한 얘기, 어. 내가 내 입으로 한 건데, 저는 놓치지 않는 영양제라고 음. 이야기를 하면, 물론 단백질 너무 중요하고, 칼슘 너무 중요하고, 비타민 너무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 이거는, 솔직하게 이거는 또 한다, 엄마들이. 응. 기본적으로 조금 깔고 그렇죠, 가는 그렇죠. 것도 있고, 요즘에 요거 놓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메가3는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맞아요. 오메가3는 뭔가 약간 탁 드러나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그리고 또, 나는 요즘 생선 먹이기가 너무 좀, 그렇죠. 우리는 그게 약간 좀 통하거든요. 근데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도 7차례나 원전수를 방류할 계획이 있다. 우리 라방이니까, 오프 더 레코드니까 이거는 얘기를 하자. 그냥 살짝만 얘기를 해요. 방사능 때문에 불편해요.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해요. 선생님은 일단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 일본도 안 가. 어느 정도로, 왜냐면 그 조류의 영향이 받아서 그 날라올 걸 생각해서 그만큼 생명과학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게 어떤 조류의 방향 따라가지고 지금 해외여행 정하고 있어요. 여튼,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생선을 조금 다양하게 많이 먹이면 아이의 이런 뭐지, 이런 기름, 좋은 기름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뉴질랜드, 아니다, 뭐죠? 뉴질랜드가? 하여튼 거기가 아니니까. 노르웨이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노르웨이가 아니니까 조금 건강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서브로 항상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게 오메가3. 그렇죠. 이게 정말 어머님들 지능 발달에 엄청 영향이 커요. 진짜 커요. DHA 내가 크다 했잖아. 단순하게 DHA뿐만 아니라 그쵸. 이런 뇌의 어. 마지막 형성막이 다 기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텔로우나 올리브, 뇌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죠? 네. 일본한테. 텔로우가 난 뭔지 모르겠다. 나도 텔로우 뭔지 몰라요. 근데 올리브유는 알아요. 올리브 오일은 먹으면 좋죠. 올리브오일은 먹으면 좋지. 근데 올리브오일은 어머니 빨리? 올리브오일을 먹으면은 안 힘들어하나? 그걸 뿌려주면 돼요. 과일 같은 살짝. 나는 좋아해요. 나는 나는 엄청 막 이렇게 오만데 다 뿌려 먹어. 근데 뭐 뿌려 먹는 게 아니라 저거 기름 저거 조리할 때 그리고 서연이 빵 찍어 먹으니까 좋아하더라. 빵 그치. 찍어 먹을 때 좀 먹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기 거 오메가3 구매 오자마자 6개월 바로 먹일게요. 오메가3 먹어요. 소기름. 소기름. 음. 소기름도 진짜 다시 한 1시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 간단하게 얘기해. 소기름도 건강한 소기름이 중요해요. 목초. 완전 목초여야 하고, 그리고 이것도 어머니 이거 기름에 뭐지? 지방에 반란? 그 다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10개월 오메가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영양 얘기는 너무 딥하게 하지 맙시다. 나중에 골라. 왜냐면 선생님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 먹겠다니까. 단백질 중요하지. 선생님 근데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왜냐면 이게 이렇게 너무 딥하게 가지 않자라고 하는 거는 영양제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발달에는 물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건강 너무 중요하지만 엄마가 건강만 꽂히면 안 되죠. 나머지를 다 놓쳐. 건강하게 먹이기 위해서 아이와의 어떤 교감, 발달 이런 거 다 놓쳐. 금쪽이 보세요. 그 건강에 집착한 엄마 하나 나와요. 아이들 유기농으로 주고 오이 먹어야 되고. 근데 그 외의 걸 다 놓쳐요. 아침 밥상에 화를 내면서 건강한 유기농을 먹는 게 좋을까? 단백질 쉐이크를 먹이면서 그냥 해피한 아침을 맞는 게 아이한테 좋을까? 훨씬 나아요, 어머님들. 아이의 발달은 건강만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 그래서 우리가 보조적으로 그래서 영양제를 좀 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전반적인 삶의 밸런스. 삶을 너무 막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걸 놓치기 힘들단 거예요. 약간은, 그래서 유연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키워줘야 되는 게 유연함이에요. 유연한 아이들이 미래에 더 잘 크잖아요. 사회가 얼마나 빨리 자란대. 지금 AI 등장했잖아. AI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AI가 수십 개가 나오잖아. 이런 시대에 우리 아이가 살아야 될 때 유연해야 되는데 엄마가 유연하잖아. 넌 반드시 이걸 먹어야 돼. 아침에 이걸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게 있어버리면 아이가 잘 못 배울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에 그래, 또 다음 라방에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이 유연함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좋아요. 이제 11시, 10시 반, 40분이야. 우리 뭐, 이제 끝. 네, 진짜 그럽시다. 네, 진짜 인사합시다. 빠빠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네. 진짜 웃겨. 왜 나만 150이라기. 들어오지? 석